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3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4월 24일, 음력으로는 2020년 4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경진월, 정유 1이 되겠고요. 일진은 정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일간 정화가 월령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월령 진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간 정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주의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삶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주인공이 물론 주인공이 없는 뭐 다큐 영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영화라고 하는 것, 삶의 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주체 즉 주인공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듯이 사주에서도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이라고 하는 글자 음에 속하는 것이고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봤을 때는 불, 즉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다. 어저께는 병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화이지만 양화에 해당이 되고 태양지화, 즉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아서 매우 밝고 뜨거운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병화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 또한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자체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그 다음에 명쾌하고 좀 발랄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오행하고 달리 병화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병화가 더 뜨겁고 병화가 더 밝기 때문에 병화가 조금 더 명랑하고 쾌활하다라고 하면 정화는 그거에 비해서 약간 부드럽고 음유한, 즉 음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는 좀 약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 있을 때는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태양빛과 별빛 내지는 달빛과 비교를 하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렬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든다라고 하면 별빛이라든가 달빛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럽고 약간 운치 있으면서 약간 사람이 낭만적인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렬하고 진취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화는 부드러우면서 세상을 좀 뭐랄까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아늑하고 부드러운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화일간이 약하다 내지는 부드럽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식간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뭐죠? 그래요, 경금이죠. 이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공력은 병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할 수 있다. 경금은 원래 정화로 단련한다라고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단 중요한 것은 병화라고 하는 것은 비교를 해보면 병화는 자연 발생적인 불이에요. 자연이 스스로 발생하는 그런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인위적인 그러한 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힘이라든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그러한 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람이 불을 피울 때는 뭐예요? 모닥불을 피울 때는 장작이 필요한 것이고 전기불을 피울 때는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뭐 하다못해 촛불을 켤 때는 파라핀이라고 하는 연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연료가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유지시킬 수가 있다. 여기서 사주명리학에서 정화의 연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이 뭐예요? 정화를 생조해주는 육친을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목에는 정인인 간목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편인인 을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화를 실질적으로 살 수 있게 활활 타오르게 하는 나무는 정인인 간목이어야지만 능력이 있게 되고요. 편인인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것에 비해서 편인은 뭐예요? 습목, 물기를 가지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물에 젖은 나무 태우면 잘 탑니까? 안 탑니까? 잘 타지도 않고 연기만 잔뜩 나게 되죠. 물론 이제 젖은 쑥을 뜯어다가 여름 같은데 쑥을 태우게 되면 연기가 발생을 해서 모기를 쫓는 용도로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주 명리할 때 정화를 모기불로 봐서는 절대 안 되겠잖아요. 그죠? 활활 타오르고 밝고 명랑한 그런 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무쇠를 단련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를 어느 정도 만들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습목인 을목 가지고는 그렇게 정화를 좀 맹렬하고 뜨겁게 만들기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성 중에서도 정인인 간목을 필요로 하고요. 또 재성인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쪼개서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다. 간목이 굉장히 단단한 나무잖아요. 그래서 간목과 을목이 있을 때 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 게 간목이죠. 물론 이제 나무가 아름들이 크고 좋다라고 하면 동량지목으로 쓰는데, 나무가 약간 꼭 곧게 이렇게 이쁘게 자란 것이 아니라 휘어져 있고 막 그러면은 그런 나무는 베어다가 뭘 씁니까? 화목을 쓰죠.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하다라고 하는 그런 화목이라 뗄 나무를 화목이라고 하죠.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불화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쓰게 되면은, 물론 이제 오행상 목화 토금수 이렇게 화목으로 볼 수 있겠지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뗄나무를 화목이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부직갱이 같은 것으로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어야지만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꼭 나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석탄도 인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가스불을 필 때는 가스도 인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을목 같은 경우는 젖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서는 안 되고, 젖은 나무라 하더라도 뜯어다가 베어다가 말린 다음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별도로 고초 인등격이라고 해요. 고초 인등격. 이거는 대체적으로 정화가 6월이라든가 이럴 때 태어났을 때는 마른 갈대를 뜯어다가 정화를 살릴 수가 있어요. 내지는 마른 볕단을 갖다가 불을 비치면 정화를 생조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고초 인등격 마른 갈대 등이라든가 이런 걸 태울 때는 불은 금방 확 잘 자랄 수 있겠지만은 잘 살릴 수 있겠지만은 그 불의 힘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래 타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쓰게 되면 열이 오래 타기 때문에 부기를 얻는다 하더라도 오래오래 그 부기를 향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고초 인등격이 돼서 을목을 쓰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기를 얻을 때 잠깐 얻는다 하더라도 불이 금방 꺼지게 되면 그 얻은 부기가 금방 연기처럼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향 자체 간목이 됐던 정화가 됐던 병화가 됐던 성향 자체는 화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향은 직선적이고요, 밝고 명랑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에 비해서 정화를 촛불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종교 같은데 이렇게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또 정화이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렬하지도 않은 작은 불빛이면서 타인을 이렇게 인도해 주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 씀씀이 자체가 좀 인도적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또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일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가 정화일간이기 때문에 정화를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지면서 괜히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정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정화가 태어난 월령이라고 하는 계절은 진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에요.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진월만 생각하지 말고 진술, 충미, 월을 모두 생각하게 되면 진술, 충미, 월이라고 하는 것은 네자로 사계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계월,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죠.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끝 계자를 써서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은 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미는 여름의 끝 해서 진술충미월은 끝 계절입니다. 그래서 특히 진월을 같은 경우는 끝이니까 늦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늦봄에 해당이 돼요. 이걸 그래서 개춘 내지는 모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게 되는데, 자, 진월은 진술충미월 4개월은 또 한 가지 또 특징적인 거 뭐예요?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가 왕한 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정화는 불, 진은 흙에 해당이 되니까 일간 화가 생하죠. 뭘 생하냐면 토를 생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화 입장에서 진은 음화가 양토를 받기 때문에 격 자체는 상관격이지만, 정화가 토왕절에 태어나게 되면 설기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설기태과하고 내지는 설기과다한 사주 명식이 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다, 왕하다, 일간이 약하다 해서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되는데, 정화 입장에서 진은 상관이죠.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화토 진상
격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상관,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이 발산하는 거예요. 일간이 발산하는 거는 말로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내가 나의 어떤 생각을 말하는 거고요. 움직이는 것도 나의 어떤 생각을 말하는 거고, 글을 쓰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춤을 추는 것도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량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지만 그 내가 말한 식신상관은 좋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는 어떠한 행동도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집에 돈이 있는데 너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1,000만 원 빌려줄게 하고 오늘 좀 이따 나한테 전화 한번 해줘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언행일치가 되지 않죠. 언행일치. 말을 했는데 맨날 거짓말이죠. 거짓말 전문 용어로 이걸 갖다가 구라라고 하고요. 이렇게 구라를 많이 친 사람을 구라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전문 용어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너무 왕하게 되면 약한 일간이 많은 식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언행 불일치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말하면 폼생폼사 대체적으로 자기가 잘난 멋, 자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어떤 홍보 같은 거는 많이 하는데 뒤로 돌아다 보면 뭐예요? 호박씨가 하나듬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말한 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진상관격들은 잘 중화가 되지 않으면 거의 사기꾼이 되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가 되거나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관격들, 물론 이제 정화가 진을 봐도 상관이고 간목이 오를 봐도 상관, 이렇게 상관격들은 꼭 정화가 진월에 태어난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인성을 얻어서 상관패인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상관패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관격이 인성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서 화토진상관격, 설기태가 설기과다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죠. 단 내가 식상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자존심은 강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일간이 약해서 많은 식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일단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뭐예요? 인성이죠. 인성인데 아까 제가 말했던 정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 있게 되면 간목은 목생화해서 정화를 생조해주는 역할, 한 가지 좋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어떻게 돼요? 목이 하는 짓은 목생화해서 화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토해서 토를 제해주는 역할도 같이 하죠. 그래서 이 인성 하나로서 일간도 생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를 억제해주는 역할, 목이 토를 억제시켜 주게 되면 이 토가 일간의 기운을 빼가는 것을 또 막아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진상관격들은 화토 진상관격이든 토금 진상관격이든 금수 진상관격이든 수목 진상관격이든 목화 진상관격이다. 하여튼 진상관격이 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중요한 것, 인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인성이 있으면 상관패인격이 돼서 이거는 중화된 사주가 될 수 있는데, 다시 예를 들어서 토가 다시 많아진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정인인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간목을 얻었다라고 하면 다음으로 경금 정도, 경금이 또 너무 많아서도 되지 않고요. 경금 하나 정도 있게 되면은 간목은 토를 제해주고 일간을 생해주게 되고, 다시 목이 좀 왕해진다라고 하면 목다화식이 될 수 있으니까 경금 하나가 있게 되면 간목이 많아졌을 때는 쪽에서 벽값 인정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사주국세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뭐 뜻이냐, 쉬운 말로 중화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간목으로서 일간을 생주해주고 토를 상관을 제해주면서 경금으로서 목이 다시 왕해지는 것을 조절해주면 사주국세는 중화가 된 아주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사주 명식을 보게 되면
일단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고요. 사주 격국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관격이 됩니다. 상관격인데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화, 토, 진, 상관격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여기 상관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토 진상관격이 되면은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설기태과 대지는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 목이 다시 왕해졌을 때 경금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서 이렇게 갖추게 되면 중화를 이룬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일지에서 신금이 아니죠. 유금을 받죠. 유금. 그래서 정유일주가 되는데 정화 입장에서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편제에 해당이 됩니다. 편제. 그래서 재성이죠. 재성 중에서도 정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편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라고 하는 것은 양대음, 음대양, 정화가 천간으로 경금을 보면 정제고 지지로 신금을 보게 되면 정제가 되는데 이렇게 정제가 있으면 바른 재성이기 때문에 뭐 월급이라든가 꼬박꼬박 받는 그런 급료 같은 개념으로 보게 되는데 이렇게 편제가 된다라고 하면 편제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좀 생각지도 않은 어떤 유산이라든가 아니면 로또라든가 이런 것에 약간 횡재수 같은 것으로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유일주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일지에 재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어떤 운은 금전운이라든가 재산운은 약간 좋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고 또 남자의 경우에는 일지에서 재성을 받기 때문에 처덕이 있다 또 처로 인해서 재물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일주만 놓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신통성이라든가 좀 믿음성은 좀 떨어지게 되겠고요. 역시나 사주라고 하는 것은 8글자 모두를 봐야지만 이 글자가 좋은 역할을 하는지 나쁜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유금이 있지만 원령의 자수 진토가 있게 되면 지지육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지육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하고 유하고 합을 하게 되면 이거는 금으로 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 토라고 하는 것, 진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지지에서 어떤 글자를 보느냐에 따라서 금국도 될 수가 있겠고 토국도 될 수가 있겠고 금국을 형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국을 형성할 수도 있고 수국을 형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다. 여기서 수국, 금국, 토국, 목국 하면 이거 명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지지로 합을 형성하게 되면 금국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토 자체는 토에 해당이 되지만 유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해서 금국이 형성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유금이 아니라 미토라든가 다시 술토를 보게 되면 토가 많아지죠. 이거는 토국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어저께가 병신일주였죠. 어저께가 일주가 병신일주인데다가 연지에서 자수까지 봤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이거는 신자지 뭐예요? 이거는 수국이 되면 수가 합을 해서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병인 일주가 되면서 묘년에 해당이 되면 이거는 목이 다시 왕해지는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그러한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로 글자가 어느 글자를 보느냐에 따라서 금으로 할 수도 있겠고 토로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으로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유일주 유금을 봤으면 토가 금으로 이렇게 화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주에 보게 되면 경자가 되겠죠. 경자년에 진유합금에서 경금이 투출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토가 금을 만나서 전체 사주국세가 금으로 좀 화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월간에도 다시 금이 있으면은 자수 하나 빼게 되면 진유합금, 경금 이게 되면은 원래는 상관격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상관이 금을 봤어. 이거를 뭐 상관생자다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오히려 재다신 약한 그런 사주가 되면서 연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또 자수는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칠살 편관에 해당이 되죠. 왕금이 또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재다신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살태왕한 사주국세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다신약이 나쁩니까? 재살태왕이 나쁩니까? 놓고 봤을 때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중화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다신약도 일간이 약하고 재살왕에서 중화가 되지 않은 사주가 되는 거고요. 재살태왕도
일간이 약하고 재성과 칠살이 왕한 그런 사주인데, 제다신약과 제살태양의 차이는, 제다신약은 관살은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재성만 너무 많은 그런 사주 국세에 해당이 되는데, 제살태양 하게 되면 사주 원국에서 재성과 관살을 같이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성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재성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인데, 살까지 있게 되면 재성과 관세를 내가 동시에 감당을 해야 되는 조금 더 안 좋은 환경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 들 곳이 아무 데도 없는 상태에서 제살만 왕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쉬운 말로 사면 초가, 사면 초가한 그러한 사주국세 의지할 때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3주가 되는 거고, 생시에서라도 정화를 도와주는 글자가 오게 되면 그나마 좀 나을 터인데, 다시 관살을 보는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오히려 설상가상 안 좋은 환경이 더 안 좋은 그런 국세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점 꼭 명심해 두시고, 생시에서라도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 비견이라든가 겁재 내지는 인성이 있어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의 사주 명식 중에서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기에 앞서 3주가 지금까지 봤던 거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게 되면,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에 해당이 되고요. 상관 자체는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굉장히 왕하죠. 그다음에 상관이 왕해지게 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설기태과한 사주, 설기태과, 설기과다한 사주가 되는데, 이걸 갖다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게 되면 화토 상관격, 화토 진상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토 진상관격, 이렇게 진짜가 붙게 되면 상관이 진짜 왕한 것이고요,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고, 앞에 화토라고 하는 것은 화는 일간을 뜻하는 것이고요, 토는 상관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화는 일간 정화, 그 다음에 토는 상관인 진토를 뜻해서 화토 진상관격 되면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 그래서 반드시 인성을 얻어서 상관 패인해야지만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것을 얻게 되면 뭐예요? 이 간목은 일간을 생해주게 되고 상관이 토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관격, 특히 진상관격들은 인성을 봐서 상관패인하게 되면 어떻다?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까지 봤는데, 다시 오늘의 명식 봤을 때는 일지에서 유금을 봐서 진유합금 해서 토가 금으로 화하는 그런 중에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재성이 매우 왕해지죠. 그래서 제다신약, 제다신 약한 사주국세로 변하는 중에 다시 또 연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요거는 왕금이 칠살을 이렇게 생해주게 되죠. 그래서 제다신약 한 사주에서 다시 제살 태왕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살 태왕이 됐든 제다신약이 됐든 일간이 약하고 재성을 감당을 못하죠. 일간이 약하고 제살을 모두 감당을 못한다라고 하면 일간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이 약하고 제살이 매우 왕하죠. 그래서 생시에서라도 목 내지는 화를 봐야지만 일간을 생주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일단 목화가 있는 생시를 먼저 고르면 되겠죠. 자, 천간은 임계라 하더라도 지지로 인목, 묘목이 있어서 이건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토, 을목, 사화, 청화 이렇게까지 다 목화가 다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나머지 글자들 경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경자씨는 종격이 될 수 있는데 금으로 종하느냐 수로 종하느냐, 이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만약에 경자씨가 됐을 때는 금으로 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가 왕한 계절이 금이 많잖아요. 그리고 왕금이 수를 생해 주기 때문에 수가 있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경자시가 됐을 때는 기명, 종살격이 아니라 종재격으로 보게 되고 살을 생하게 된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원령 자체가 토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탁기가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축시가 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이거는 기명 종재격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근데 종격은 약간 특수한 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격으로 먼저 내격을 한번 알아본다라고 하면,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인목을 받기 때문에 정화가 인해 통고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경금으로서 벽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진, 수, 금수가 왕한 중에 다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정관인 임수가 정화를 갖다가 극해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서로 또 담합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쉽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금수가 왕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수고 정화 입장에서는 관성입니다. 이거 뭐예요? 정화가 수를 끊어내면 정화의 불이 꺼질까요? 살아날까요? 꺼지죠. 내가 봤을 때 꼭 뭐예요?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면 나방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것이죠. 이거 뭐예요? 정화가 불을 들고 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죠. 이거 결코 임목을 봤다라고 해서 저는 좋게 보지 않게 되겠고요. 또 지지로 묘목이 있다라고 해서 이 묘목이 정화를 생주해 줄 것이냐? 아니죠. 자진수국화 이렇게 묶인다고 하면 요 유금은 다시 묘유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묘목은 반드시 깨지게 돼 있고요. 이거는 차라리 오히려 종격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계묘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지 않은 생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천가 진의 뿌리를 둔 간목이 투출되어 있어서 이 간목이 정화를 생조해주는 그런 공력은 있습니다만, 이거는 금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벽갑 인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금이 너무 왕해서 간목을 갖다가 그러니까 정화를 생조할 만큼 적당하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간목을 갖다가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현상. 이건 재성이 너무 왕한 것이 문제이고, 재성이 너무 인성을 못 살게 구는 거하고 똑같죠. 정화 입장에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인데 아버지에 해당이 되고, 정화 입장에서 간목은 정인 나의 진짜 엄마에 해당이 되는데 아버지가 너무 왕해서 어머니가 힘든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진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너무 완고했죠. 집안에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너무 엄격해요. 엄격한데 적당하게 제대로 된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엄격한 것은 상관이 없지만, 집에서 아버지가 맨날 술을 먹어요. 맨날 술만 먹으면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맨날 고성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풍지풍파가 일어나게 되고, 항상 집안이 불안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 자식을 생조해 주고 싶은데 재성이 너무 왕해서 재성 위해서 엄마도 많이 힘든 그러한 입장,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지 않겠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금이 아까 말씀드렸죠. 적당히 있었을 때는 벽갑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금이 너무 많게 되면 이건 벽갑 인정이 아니라 간목이 너무 완전히 바스러질 때까지 깨져버린다고 하는 것,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 사유회금에서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병오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목은 없지만 정화가 오의 뿌리를 두게 되고, 그 다음에 양간인 병화 투출해서 정화를 도와주게 되고, 이 병화는 금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 군비쟁제로 보지 마시고요. 재성이 왕한데 비견겁제가 있음으로 해서 나를 도와준다, 군비쟁제가 아니라 오히려 분재, 재성을 나눠서 갖게 되니까 서로 사이좋게 재성을 이렇게 공유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봐야지, 이거를 쟁제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데, 무신기우시도 어차피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가 아니고요. 경술시, 신일시 마찬가지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생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사주 분석 특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에서 살펴볼 사주 명식은 갑오년, 무진월, 정미 1회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같이 볼 사주 2020년 4월 24일 금요일에 명식이 되겠고요. 경자년, 경진월, 정유일이 되겠습니다. 이 명식은 일진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사주 명식이고요. 두 사주를 비교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똑같이 정화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 일간이 되겠고요. 일간인 정화라고 하는 것 음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해요. 등촉지화, 하늘에서는 별이라든가 달빛 같은 것에 해당이 되고요. 지상에서는 예를 들면은 모닥불이라든가 가스불 같은 그러한 불에 해당이 됩니다. 병화 같은 경우는 양화로서 자연 발생적인 불, 하늘에 있을 때는 태양과 같은 그런 화에 해당이 되지만, 반대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는 달리 자연 발생적인 불이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불과 같은 겁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고 굉장히 뜨거운 그런 성향을 갖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제 아무리 뜨거워봤자 태양만큼 밝지 못하고요, 태양만큼 뜨겁지 못합니다. 단 한 가지, 경금을 녹여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병화로서는 단련할 수 없다. 병화가 더 뜨거우니까 경금을 더 단련을 잘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화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경금을 녹여서 내지는 시뻘겋게 달궈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녹여서 없애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정화 같은 불이 있어서 적당히 뜨겁게 만들어야, 적당히 시뻘겋게 만들어야지만 쇠가 약간 물러져 가지고 두들겨서 기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완전히 녹여서 끓어 넘쳐서 없어져 버리게 되면 그거는 경금 자체를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야지만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화는 인위적인 불이기 때문에 항상 감목 같은 인성이 있어서 정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떼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스가 보편화돼서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가스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튼 몇 개만 눌러놔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스가 들어가서 보일러가 돌아가 가지고 집을 난방을 하지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에서 연탄불을 많이 피웠습니다. 그래서 연탄불은 제때제때 갈아주지 않고 깜빡하게 되면 연탄불이 홀라당 다 타버리고, 그 다음에 날아가 버리게 되면 겨울에 아궁에 연탄불 없으면 그 겨울에는, 그날 밤은 굉장히 오돌오돌 떨면서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연탄불 피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불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너무 바람 들어가는 구멍을 크게 해놓으면 금방 타버리고요, 너무 또 막아놔버리면 오히려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불구멍을 잘 맞춰놔야지만 적당한 온도로 해서 지속적으로 오래 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러한 연탄불로 본다라고 하면, 불구멍을 조절하는 것은 경금으로서 조절해 주는 것이고, 연탄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은 정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목이 정화를 생조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금방 타버려서 날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너무 안 들어가도 불이 꺼져 버리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경금으로서 그거를 잘 조절시켜 주는 것이 바로 그런 불 조절하는 것이 바로 경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좀 재미있게 공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인데,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4개월로서 아까도 설명드렸죠. 이거는 토왕절에 해당이 되고,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진토라고 하는 것은 상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격은 상관격이 되는데, 화토가 일간 화가 되고 상관은 토가 돼서 화토 진 상관 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간은 약하고 상관 토가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그 간목으로서 일간을 도와주게 되고, 간목으로서 토를 절제시켜 줘야 되는데, 먼저 봤던 이 명식은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서 상관격에 진유합금하고 경금이 줄여서 재성이 왕한 중에 자수가 있어서, 이 사주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살 태왕한 사주라고 본다라고 해서, 이 사주는, 이 명식은 정화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아무 데도 뿌리 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 같은 경우는 생시에서 화 내지는 목을 봐야지만 그나마 중화가 될 수 있는 사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같이 비교 분석할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고요, 일지에서 밑으로 봐 정미일주가 되고, 그 다음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완전한 화토 진상관 격이 되는 거죠. 진중에 있는 본기 무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진짜 왕합니다. 그래서 간목으로서 소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화의 뿌리를 만들어 주면 좋은데, 이 사주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연에서 가보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화가 오를 보게 되면 일간이 뿌리를 내립니다. 단 한 가지, 오는 정화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토 또한 오의 뿌리를 두기 때문에
화도 세력을 얻지만 일간도 세력을 얻지만 상관도 세력을 얻는다 그러면 화토가 같이 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상관이 왕해지게 되는데 간목을 보게 되면 이 간목으로서 토를 제할 수가 있어요. 제할 수가 있죠. 근데 딱 놓고 봤을 때 진월의 무토, 진월의 간목 어떤 것이 더 왕할까요? 당연히 간목보다는 무토가 더 왕하게 되고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토다목절이 될 수가 있겠고 토다목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목이 토를 극해서 목극토하지만 그죠? 목토극이 아니라 목극토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목이 토를 극하지만 반대로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목이 부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굉장히 다져진 땅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삽으로 파다 보면은 삽자루가 부러지게 되죠. 이것이 원래 삽은 땅을 파는 용도로서 쓰는 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봤을 때 땅이 다져진 땅이 너무 왕하게 되면 뭐예요? 삽자루가 부러지게 되면 목이 부러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다 대고 이렇게 화가 있게 되면 토다 목절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목다화 식이 아니라 화다 목분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다 목분. 화가 너무 많게 되면 뭐예요? 목이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간목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도 같이 있어줘야 돼요. 수. 물이 없으면 이 간목은 말라 비틀어진 고목이 되고 고목은 토를 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생해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중에 있는 수는 계수하는데 매우 부족한 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목을 살려서 토를 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글자가 된다라고 하면 목이 살라고 하면 생시에서 다시 수를 좀 더 보충해 주면 되겠어요. 수생목해서 요 간목의 뿌리를 간목을 생주해 주거나 다시 목이 있어 준다라고 하면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간목이 살아나서 토를 제해 주고 다시 정화를 생주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국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죠. 이렇게 갑진된다라고 하면 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한번 갑진시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갑진시 똑같이 갑진신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재성과 관살이 너무 왕한 사주였는데 갑진이 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자진합을 하게 되고 유금은 진토하고 합을 하게 되면 진유합금 자진수구 다시 재살이 왕해지게 되죠. 그래서 간목이 진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여기는 수국영성 여기는 금국영성이 되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이렇게 세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단 더하여 금이 너무 많게 되면 이거는 금이 목을 극해서 벽갑 인정도 물론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재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재성이 너무 많으면 인성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금이 간목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이고 여기 연간에 있는 간목 가지고 혼자 이거를 감당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생시에서 갑진 이렇게 오게 되면 이 간목을 가지고도 또 토를 억제할 수 있겠고요. 진중개수 수를 좀 더 얻었다라고 해서 좀 좋게 볼 수는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다시 시지에서 토를 다시 보게 되면 이 무토는 더 왕이죠. 이 무토는 오화, 진토, 미토, 그다음에 진토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간목 두 개가 없었다. 그러면 이거는 종악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것이 용신이 되어 있는데 간목 자체가 토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수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지로 수가 더 오게 되면 더 좋겠고요. 천간으로 경금 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천간으로 금이 오게 되면은 간목을 갖다 용신을 파하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신해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해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신해시가 되면은 자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간목이 진중에 있는 개수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 해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해수하고 미토하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해미 반합 회국하게 되면 이거는 목이 좀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미토하고 해수 사이에 묘목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해묘미 목국을 보이지 않게 짠다라고 보지만
그렇게까지는 보기는 좀 힘들고요. 해미가 반합 회국해서 목의 기운이 좀 살아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간목이 미에 뿌리를 둘 수 있죠. 진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해수는 간목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간목 자체도 약하지 않다. 그래서 간목으로서 뭐예요? 토를 어느 정도 절제시켜 줄 수가 있겠고, 그 관성인 해중에 있는 임수, 해중에 있는 간목이 간목을 도와주는 그러한 글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주는 다시 토라든가 다시 목이 왕해진다라고 하면 다시 토가 왕해지는 결론을 낳기 때문에, 토가 다시 왕해지게 되면 목이 부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가 다시 왕해지게 되면 수를 매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년 운세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이때까지 한번 보게 되면, 자, 기사 사가 오게 되면 화가 왕해지는 것이고, 또 사는 여기에 있는 해수하고 충을 하게 되면 물론 사화도 깨지게 되지만 해중에 있는 수, 목도 같이 깨지게 되고, 얘가 깨지게 되면 여기에 뿌리를 뒀던 간목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토는 왕해지게 되고 간목이 약해지기 때문에 용신으로서 간목이 약해진다라고 하면 상관이 다시 왕해져서 뭐예요? 지나친 상관으로 인해서 일간의 기운을 많이 과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호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지로 오화가 왔습니다. 오미합도 되게 되니까 지지로 화토가 다시 왕해지게 되는데, 천간으로 경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이 오게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것 같은 경우는 금이 너무 많아서 이거 간목이 완전히 바스러졌다라고 하면, 요거는 모양이 어떠냐면은 무토가 있어서 정화의 기운을 많이 뺏어가는 중에 간목으로서 잘 조절하고 있었어요. 근데 경금이 오게 되면 얘는 간목을 갖다 파죠. 그러면 얘가 정화의 기운을 도둑질해 가는 것을 간목이 막고 있었는데, 얘가 얘를 파하게 되면 무토가 정화의 기운을 도둑질하는 것을 능히 아무 통제됨이 없이 해갈 수가 있는 거. 그러면 일가원이 과설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사대운, 경우대운, 신미대운 좋아야 돼, 나빠요?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미대운도 마찬가지로 또 이걸 또 오미합하게 되니까 다시 토가 왕해지게 되는 것이고, 신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간목 자체를 파극할 수 있는 힘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대운 자체가 화토운이기 때문에 결코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 갑술대운도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갑술대운은 진술상충하게 되고, 다시 그렇기 때문에 토가 왕해지는 중에 간목이 온다 하더라도 또 토다목절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겠죠. 이 사주가 좋은 때는 이 후반부터는 이런 대운은 나쁘지 않고 좋아요. 근데 그 중에 갑술대운은 좀 안 좋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임신계유대운, 의례병자대운은 그래도 지지로 금이 오게 되면, 지지로 금은 뭐예요? 신진수 진유합금에서 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의 기운을 설에서 뭐예요? 수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는 다시 목을 생해주게 되고, 목은 다시 화를 생해주는 순환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나쁘지 않고요. 정화 입장에서 신금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재성이 다시 관상을 생해주게 되니까 재성을 통해서 내가 나의 명예가 이렇게 살아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초년운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초년운이 안 좋은 경우는 물론 이제 주경야독 내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알바를 해서라도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초년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뭐예요? 학업운이 많이 부족하거나 학업운이 안 좋은, 학교를 많이 못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겠고요. 특히나 15부터 24살까지 경금이 왔을 때는 인성을 갖다가 파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때는 뭐예요? 재성이 문제가 되는 거고, 재성으로 인해서 인성이 파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재성이 문제라서 공부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집안 형편이 매우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초년에 아주 어렸을 때 일찍부터 알바를 한다거나 일찍부터 산업전선에 뛰어나가서 신문 배달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년에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대운이 왔을 때는 재살이 있어가지고 관살인데, 이 관살은 어차피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개수는 또 토를 갖다가 묶어놓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대운이 좋아요. 그래서 배운 것은 많이 못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요즘 같으면 찜질방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을 이때 좀 인수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토가 많아서 문제인 것인데 초년대운에 토가 다시 왕해지는 운세, 병이 되는 운세가 다시 살아나는 운세는 좋지 못한 것이고요. 그거를 중화시킬 수 있는 운세를 만나게 되면 다시 발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이 같은 경우는 갑술때 중간 한 10년 전 55세부터 64세까지는 조금 불안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천간에 간목이 투출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안 좋다고는 하지만 세운에 따라서 조금 더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30대 중반부터 발전해서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주 명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토가 이 사주는 목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 그 다음에 수로서 목을 보좌해 주는 사주인데,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목은 토다 목절, 그 다음에 수는 토가 많게 되면 토에서 매몰되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를 통관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잖아요. 토가 식신상관이 금을 생해주고 금이 다시 수를 생해서 다시 목이 살아나는 그런 순환 구조가 됐기 때문에 요 대운부터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분석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사주 짜임이 어떠냐, 똑같은 일간정과 똑같은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짜여지는 국세하고 이렇게 짜여지는 국세하고는 똑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한 번 더 같은 8글자인데 참 오묘하고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또 계속 보다 보면 또 묘한 매력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또 사주 명리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